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릴리 콜린스, 그리고 한예슬과 정여원, 가수 손담비와 미화, 그리고 헤이즈, 국내 유명 배우들이자 가수들인데요.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는 제가 해드린 타투입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입니다. 외국 유명 연예인들까지 그를 찾는다는데 얼마나 벌까요? 한국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면 시간당 2,000불까지. 브래드 피트는 얼마 받았어요? 그 정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뿐 아니라 세계적인 타투이스트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받는 타투 작업자들은 한국 작업자들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조폭 문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던 게 이른바 K-타투가 발전하게 된 계기였다는 겁니다. 피부에 바늘과 잉크로 저런 효과, 저런 기법, 저런 표현이 가능해? 라고 했던 것들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SNS를 타고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다양한 아트웍들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번엔 한 청년을 만나보죠.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혹시요? 네. 화가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웹툰 작가세요? 아닙니다. 저는 문신사입니다. 29살 청년 이유철 씨는 문신사이자 타투 스튜디오를 여러 곳 운영하면서 문신사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스타트업 업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오픈했던 것은 총 14개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은 4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카페 한쪽에선 문신 시술을 하고 있고 다른 방에선 타투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인 소금 씨는 문신 경력이 2년밖에 안 됐지만 보석과 꽃을 주제로 한 영역을 개척해 영국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초에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이제 취업을 가게 됐어요. 영국 샵에. 페이는 얼마 받아요? 네, 200파운드를 받습니다. 앞선 세 사람의 사례만 보고 나도 좀 그림 좀 그리는데 한번 해볼까? 덜컥 나서는 건 판단착오입니다. 대부분 하는 말이 문신 시술만으론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게 어떤 겁니까? 일정하지 못한 게 수입이?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건도 못 할 때도 있었고 거의 다른 일로 많이 생계를 유지하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선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딱히 문신과 관련된 법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의사가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문신이라는 게 화공약품인 일물질을 피부 안에 영구히 침습적으로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섣불리 권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문신을 한 사람은 300만 명, 눈썹 시술 등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화장 시술 역시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대로 하면은 문신이나 반영구를 하려면 의대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형외과에선 의사들이 눈썹이나 입술 화장 시술을 직접 해줄까요? 저희가 10곳을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해 봤는데요. 제가 눈썹 문신 쪽으로 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시술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장님이 하시진 않고요. 미용 전문으로 교육 받으신 선생님들이세요. 의사가 직접 해준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른바 메디컬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조명신 박사도 의사협회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문신이라고 하는 행위가 꼭 의사가 해야 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것이냐. 일례로 우리가 동네에서 감기 주사 맞을 때는 우리가 엉덩이 주사를 의사가 놓진 않잖아요. 간호조무사가 놓잖아요, 대부분. 그 근육 주사보다도 타투 혹은 문신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엔 일회용 바늘을 쓰고 소독도 철저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문신 시술 안전할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속에 잉크를 넣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타투가 그럼 과연 그냥 해도 안전하냐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 피부에 상처를 내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후에 부작용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5명에 1명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현재 22만 명의 문신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생이나 보건 안전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타투가 의료행위야 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 궤변 덕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전 국민의 4분의 1이 타투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위험에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게다가 이슬람 국가와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국가가 문신을 허용을 하죠. 그런데 법으로 자격과 시술 조건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법 규정이 아예 없으니 위생이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문신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위생 관리가 되고 쓰는 도구라든지 염료에 대해서 다 통제를 받으면 오히려 부작용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관리를 안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야 3당의 의원들이 문신과 관련된 법 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자, 이분들에게 국가가 면허를 주면 하루에 문신 1개 내지 2개를 해서 30년 내지 50년 동안 먹고 살려면 도대체 몇 건의 문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 국민들에게 오늘도 문신하세요, 내일도 문신하세요, 매일 문신 권장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양성화돼서 활동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원하지도 않은 국민분들에게 문신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썹이나 입술 시술 같은 반영구 화장은 일반 문신과 달리 염료를 진피층까지 넣지 않고 표피층에만 넣기 때문에 2, 3년이면 지워집니다. 1000만 명이 이미 했다지만 지워져서 다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그야말로 반영구적인 시장인 셈입니다. 성형외과와 반영구 화장사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지금처럼 불법의 영역에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법과 관리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 보다 안전하게 시술받도록 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